영화 터는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직 국내 개봉 안 했습니다. 언론 시사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녹화일인 오늘 5월 27일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한 한국 영화 두 작품 가운데 한 작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5월 27일인데 내일 28일 기준 폐막식에서 수상 여부가 결정이 될 듯합니다. 제가 현재 머무는 관계자들과 연락을 해본 결과 상당히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언론 평점도 경쟁 부문작 후보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업로드되는 시기에는 당연히 폐막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현재 제가 예상을 해보면 이 작품 감독상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제 예상대로 감독상을 수상한다면 이 영상은 성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프리미어 시사로 본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영화적 미학인 미장센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이 감독의 특기죠. 바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입니다. 국내 개봉 전 그리고 언론 시사회 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당연히 팬층이 두터운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신작입니다. 박찬욱이란 이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대치와 예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고편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영화를 논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개봉은 6월 29일입니다. 이번 영화의 내용입니다.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 담당 형사 해주는 사망자의 아내 설애와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너무도 태연합니다. 특별한 동요도 없습니다. 형사인 해주는 당연히 이 죽은 남자의 아내, 이 여자를 용의선상에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습니다. 설애란 이름의 이 여자, 어딘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설애에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받은 흔적까지 발견됩니다. 더욱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통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주는 탐문 수사와 잠복 수사를 하면서 설애를 감시합니다. 감시를 할수록 이 여자 묘합니다. 자꾸만 해준이 이 여자에게 끌리는 듯합니다. 더 묘한 건 이 여자 설애. 해준이 자신을 의심하고 또 감시를 하는 걸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주요 캐릭터 앞서 설명한 두 명입니다. 먼저 여주인공 설애. 중국 여배우 탕웨이가 연기했습니다. 우리에겐 영화감독 김태용의 아내로 유명합니다. 대만 출신의 세계적 거장 이안 감독의 새끼에서 충격적인 노출 연기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여배우입니다. 국내 영화 출연 필모그래피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남편 김태용 감독을 만나게 된 2011년 개봉작 영화 만추가 첫 번째,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편 모두에서 탕웨이는 특유의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끌어내며 캐릭터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그의 이름은 설애.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뜻 그대로 풀어보자면 서쪽에서 온, 즉 대한민국의 서쪽, 중국에서 온 여자란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무슨 일이? 예고편에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몇 장면 등장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모르게 약간 부정확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이라고 하기엔 또 유창한 듯한 느낌입니다. 우선 극중 설정은 중국인이 맞습니다. 죽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던 중국인 아내, 그리고 폭행과 학대의 흔적. 뭔가 조금은 예상이 되는 듯합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선 그를 바라보는 인물 해준. 그는 형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 형사의 비주얼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사, 부스스한 머리와 점퍼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차림. 하지만 해주는 언제나 깔끔한 수트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합니다. 수사를 위해 현장을 갈 때도, 용의자의 집 앞에서 밤샘 잠복을 할 때도 그는 한 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왜 설애로 인해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둘 중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빈틈없는 일상에 균열을 일으켰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이 연출을 한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연출작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공식 흐름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 시각에는 그렇습니다. 올드보이부터 박쥐, 그리고 스토커와 아가씨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영화들의 공통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객들은 그 끔찍함에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끔찍한 사건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들,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나 항상 금지된 사랑입니다. 올드보이의 근친 사랑, 박쥐의 카톨릭 신부의 육체적 관계에서 오는 집착적 사랑 등, 그리고 마지막에는 끔찍한 사건과 금지된 사랑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충격적인 결말. 대표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올드보이의 근친 사랑이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산 정상에서 추락해 죽은 한 남자. 예고편에 등장한 바위산에서 추락했다면 정말 끔찍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설애와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혜준. 두 사람의 기묘한 관계. 혜준은 결혼까지 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외도겠죠. 예고편 마지막 등장하는 대사도 뭔가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는 혜준의 대사.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쁘냐라는 설애의 대사. 분명 설애가 사건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혜준이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설애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 이후 어떤 상황에 개입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나온 혜준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라고.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될 듯합니다. 혜준이 설애를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을 통해 그의 주변을 맴돌고 설애도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혜준의 존재를 알게 되고 결국 둘 사이에는 관심이 싹 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애는 내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형사인 혜준에게 반문할 정도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된 듯합니다. 나쁩니까? 그리고 영화의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헤어질 결심은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심리적 결단을 뜻합니다. 그 결단, 누구일까요? 설애일까요? 혜준일까요? 그 둘이 아니면 다른 제3자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의 지금까지 필모그래피 가운데 가장 순한 영화라고 합니다. 박 감독의 영화를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꽤 여러 차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쥐의 경우 송강호와 김옥빈의 배드신도 화제였지만 송강호의 성기 노출은 단연코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별다른 노출이나 자극적인 장면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옥죄는 느낌은 아주 강렬하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 특유의 미장센도 예고편만으로도 상당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헤어질 결심 6월 29일 개봉합니다. 그 전에 언론 시사회가 열릴 예정인데 언론 시사회를 통해 감상한 뒤 한 번 더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터는 기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